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룰 핵심 질문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한 번쯤은 해보셨을 법한데요. 바로 이겁니다. 내 통장에 1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있는데 왜 마음은 계속 불안할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특히 자료에 따르면요. 70대를 넘으신 분들이 이 고민을 가장 현실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쵸.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단순히 감성적인 위로를 나누는 게 아니고요. 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속 2026년의 구체적인 숫자들을 가지고 이 불안감의 정체를 한번 해부해 보는 겁니다. 숫자로요? 네. 가장 익숙한 선택지인 은행예금, 그리고 조금은 낯선 대안인 직시연금, 이 둘 사이에 어떤 현실적인 차이가 있는지 명확하게 비교 분석해 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막연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흐름과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보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럼 이 불안의 근원부터 한번 파헤쳐보죠. 자료를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통장 잔고가 곧 마음의 평화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정말 공감 가는 말이죠. 네, 정말요. 왜 이렇게 세상이 바뀐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핵심 개념인 조용한 손실이 등장합니다. 조용한 손실이요? 네. 이 불안감의 진짜 범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 내 통장 잔고 1억 원이라는 숫자는 그대로예요. 네, 1억 원은 그대로 있죠. 그런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의 양, 그러니까 돈의 실제 가치인 구매력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돈이 뭐랄까 조용히 증발하고 있는 셈이죠. 돈이 증발한다. 와, 조금 무서운 표현인데요. 그럼 제가 실제로 돈을 잃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제 돈이 가진 힘을 잃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자료에 아주 실감나는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어떤 거죠? 지난 10년간 우리가 즐겨 먹던 자장면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고 해요. 와, 그렇게나 올랐나요? 네. 가령 10년 전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자장면 100그릇을 사 먹을 수 있었다면 지금은 50그릇밖에 못 사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죠. 내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내가 누릴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은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바로 조용한 손실의 무서움이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그 불안감의 진짜 정체인 거죠. 이제야 이 불안감의 실체가 좀 더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건 통장 잔고 그 자체가 아니라 구매력이었네요. 맞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은행 예금이 갑자기 굉장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은행을 떠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안전하다고 믿으니까요. 네, 익숙하니까요. 자료에 나온 것처럼 그 안전함의 대가는 정확히 얼마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럼 자료에 나온 2026년 2월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네. 1억 원을 연 3.5% 금리의 정기예금에 넣었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1년 뒤에 세전 이자로 350만 원이 생깁니다. 350만 원. 일단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야 하거든요. 세금이 있죠. 그러면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약 296만 원 정도가 됩니다. 296만 원? 이걸 12달러 나누면 한 달에 약 24만 6천 원이 생기는 셈이에요. 잠시만요. 한 달에요? 네, 한 달에. 원금 1억은 그대로 있으면서 매달 24만 6천 원의 용돈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한 달에 23만 6천 원. 솔직히 말해서 1억 원이라는 목돈을 1년 내내 묶어둔 대가라고 하기엔 이게 정말 노후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24만 6천 원의 가치조차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조용한 손실을 다시 연결해 봐야 해요. 만약 물가가 연 3%씩만 오른다고 가정해보죠. 네, 3%씩. 그럼 올해는 이게 24만 6천 원이지만 내년에 그 돈은 실질적으로 23만 8천 원 정도의 가치밖에 갖지 못합니다. 가치가 또 떨어지는군요. 그렇죠. 그 다음해에는 더 줄어들겠죠. 자료의 비유처럼 지금은 이 돈으로 가족들과 외식 한두 번 할 수 있지만 5년, 10년 뒤에는 글쎄요. 동네 병원 진료비 한번 내기에도 빠듯한 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듣고 보니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오르네요. 옛날엔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값이었는데 하시면서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같은 이야기인 셈이네요. 돈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계셨던 거죠.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행 예금이 가진 명확한 한계예요. 원금 보존이라는 강력한 안정감을 주지만 네. 정작
우리가 지켜야 할 생활 수준은 지켜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원금을 지키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내 삶의 질을 지키는 전쟁에서는 지고 있는 상황. 이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선택이 사실은 내 생활 수준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갉아먹는 방식일 수 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네요. 자, 그럼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에서 제시하는 다른 카드는 무엇인가요?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는 좀 급진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즉시 연금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네, 맞아요. 제 목돈 1억 원을 그냥 줘버리고 매달 돈을 받는다는 건데 생각만 해도 좀 무섭거든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방식인가요? 그 두려움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하죠. 평생 모은 돈에 원금을 넘겨준다는 건 심리적 저항이 클 수밖에 없죠. 네. 즉시연금의 구조는 아주 단순합니다. 목돈을 보험사에 한 번에 맡기면요. 약속된 이율과 가입자의 연령, 그러니까 기대 여명 같은 걸 계산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달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겁니다. 아, 사망할 때까지요? 네, 자료에 나온 2026년 2월 기준 수치를 보니까 1억 원을 기준으로 70세 남성은 매달 약 60만 원에서 62만 원, 네, 그렇죠. 그리고 65세 남성은 약 52만 원에서 55만 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네요. 확실히 은행 이자보다는 월 수령액이 2배 이상 많습니다. 네, 월 수령액이 더 큰 이유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녹여서 받기 때문입니다. 아, 하지만 이 상품의 진짜 핵심은 단순히 월 수령액의 크기가 아닙니다. 이 상품이 가입자에게 파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확실성입니다. 확실성이요? 네. 즉시연금의 가장 중요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낸 원금 1억 원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약속된 연금을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와, 즉, 내가 100세, 110세까지 살아서 받은 돈이 낸 돈의 2배, 3배가 되더라도 연금은 절대 끊기지 않는다는 거죠. 아, 그게 핵심이군요. 이것이 바로 금융상품을 통해 오래 사는 위험, 즉 장수 리스크를 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내 돈이 나보다 먼저 떨어질 걱정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거죠. 아, 이제야 관점이 좀 이해가 되네요. 이건 돈을 불리는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돈이 마르지 않게 하는 보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질문, 월 60만 원이 불안을 해소할 만큼 큰 돈인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네. 이건 금액의 크기 문제가 아니거든요. 24만 6천 원의 은행 이자는 물가에 따라 그 가치가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계속 변하죠. 하지만 60만 원의 연금은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구조적 안정감을 주는 거죠.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비용으로 원금을 지불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두 선택지의 성격이 명확히 대비가 됩니다. 자료에서 이 차이를 정말 기가 막힌 한 문장으로 요약했더라고요. 어떤 문장이죠? 은행 예금은 원금은 남지만 생활은 불안해질 수 있고, 즉시연금은 원금은 사라지지만 생활은 끝까지 이어진다. 아, 이 문장을 곱씹어 보니까 선택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래 살수록 예금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니 불리해지고 연금은 계속 받으니까 유리해지는 구조죠. 맞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그런 극단적인 이분법에 우리를 가두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자료의 가장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실제 70대 분들은 자산 전부를 예금에 넣거나 혹은 전부 연금에 넣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렇죠. 두 가지를 섞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쓴다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뭐 예를 들어 황금 비율 같은 게 있습니까? 비상금 30%에 연금 70%처럼요. 자료에서는 특정 비율을 딱 못 박진 않습니다. 그건 뭐 개인의 건강 상태나 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죠. 아, 그렇군요. 하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바로 돈의 역할을 부여하라는 겁니다. 돈의 역할을 부여한다. 네, 예를 들어 전세 자산의 한 20에서 30% 정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은행 예금이나 단기 금융 상품에 둡니다. 네. 이 돈의 역할은 비상 대응입니다. 갑자기 아파서 병원비가 크게 들거나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는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죠. 아, 이 돈은 수익률이 목적이 아닙니다. 유동성이 목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종의 소방수 같은 돈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70, 80%의 돈. 이 돈의 역할은 평생 월급을 만드는 겁니다.
평생 월급이요? 직시연금에 가입해서 매달 내 생활비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꽂히게 만드는 거죠. 식비, 관리비, 통신비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을 이 평생 월급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되면 갑작스러운 지출은 비상금 통장으로 막고 일상생활은 연금으로 유지하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와, 그 설명은 정말 명쾌하네요. 결국 돈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돈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임무를 줄 것인가 하는 관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건 재정관리의 중심을 내 통장에 총 얼마가 있지에서 내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지로 완전히 바꾸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노후의 재정적 안정성은 통장에 찍힌 총액의 크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고 꾸준한 현금 흐름에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네. 불안의 원인이 돈이 바닥날지가 모른다는 불확실성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성으로 바꾸는 전략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 자료가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가 더 깊이 와닿습니다. 70대 이후의 돈은 더 불려야 할 투자 자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끝까지 지켜줘야 할 보호 자산이라는 말이요. 네, 그 말이 참 중요하죠. 통장에 1억 원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매달 60만 원이 내 생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들어온다는 그 구조가 주는 마음의 평화. 어쩌면 우리는 그 가치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료는 은행 예금과 즉시연금이라는 두 선택지를 명확한 숫자로 비교해서 우리에게 선택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어떤 해결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자료 말미에 즉시연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함정이라는 다음 주제를 예고한 것처럼 말이죠. 그렇군요. 역시 좋은 점만 있는 완벽한 상품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청취자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은행 예금과 즉시연금이라는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과 또 그것을 현명하게 조합하는 전략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 연금 전략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이 전략을 나에게 가장 유리하게 만들거나 혹은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세부 조건이나 함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 금융사에 그리고 스스로에게 어떤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까요?